자, 1450만 주 터졌죠. 요 앞에 2000만 주 터졌죠. 그러니까 이쪽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400만 주의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때도 설명을 똑같이 드렸어요. 1조 6천억이 터졌는데 1조 6천억의 거래 대금을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는 터져야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천만 주가 터진 그 다음 날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80% 정도 수준을 잡아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1조 6천억까지는 그러니까 1,5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잡고 그 다음 범위부터는 거래가 이제 급격히 둔화됐죠. 급격히 둔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금 새롭게 기준을 잡았을 때 얼마? 1조 수준을 잡아도 되지만 5천억만 돼도 충분하다. 5천억만 돼도 일단은 변동성 부분이 7에서 10% 정도는 뭐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 4조 8천억이니까 7에서 10% 정도를 보실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또 거래가 또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1,500만 주. 그러면서 1조 3천억이야. 그럼 다시 1조 원을 또 수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연속성을 갖고 가려면. 이해되세요? 연속성을 갖고 가려면. 그러니까 6월 10일 날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거의 1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 범위의 거래량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1,000만 주 정도. 그럼 거의 1조 수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뭐 이걸 상한가까지 보는 건 아니니까. 그죠? 내일 기준도 뭐 상한가 가주면 좋은데, 에이, 그게 뭐 그렇게 쉽나. 결국은 거래가 터지면 이제 갈 수 있는 범위라서, 그러면 그 거래 터지는 부분의 기준을 잡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부분이 1,000만 정도만 터져줘도 1조 수준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7에서 10% 이상의 변동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 뭐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시 볼게요. 조치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런 부분이 25일 기준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신풍제약은 기준거래량은 1,000만 주로 먼저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 쪽 위주로 먼저 보시는 거고. 그럼 1,000만 주의 기준인데 신풍제약도 같이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기준에 12시 18분에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신풍제약을 매매 사인을 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리고 신풍제약을 떠나서 단기 공략주를 교육용 1%를 문자를 낸 게 몇 달 만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주력주인 IT와 자동차 쪽이 주춤거렸으니까. 또 LG화학이 주춤거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KB금은 그 자리고 계속 차익 실현 한번 전량했고 재편입 기준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시장도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수익 종목군들의 수익률도 일단 HMM이 주춤거렸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 SM이 굉장히 탄력을 줬고,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꿍 하고 깨졌지만 그건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고, 뭐 심리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전혀 부담 느낄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좀 이따 한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날. 자,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에이 신풍제약입니다. A가 아니라 신풍제약 설명 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찰나에 이 흐름이라면 들어갑니다. 다만 이때 가장 그 중요시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급이었죠. 근데 86,600원 1% 편입 이렇게 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84,000원대, 85,000원 뭐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20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였다가 거기서 한 번 더 5분봉이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와. 이게 단기 차익 실현인가? 그러고 있는데 다시 또 돌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돌려. 이것들 봐라. 근데 또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또 밀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바뀜. 그 자리에서 매수해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는데 누군가는 깐단 말이야. 누군가는 편입을 하는데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해. 그게 프로그램 쪽에서 서로. 결론적으로 그러고 있다가 한 단계 더 업이 되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강도 있게 확 들어온 거예요. 25만 주, 26만 주까지. 자, 더 들여다봅시다. 편입은 이 기준을 잡습니다. 목표는 여기를 잡습니다. 요 가격이 이탈되면 짤없이 손절합시다. 5%, 뭐 3% 기준 정도로. 그리고 오버나잇은 안 합니다.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러고 났는데 신풍제약의 주가가 쭉 뻗어 올라가서 93,000원을 찍죠. 93,000원 뭐 고수준. 그러고 나서 9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이제 문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9만 원 공방에 나오다가 갑자기 또 프로그램 매수가 한 단계 더 빵 30만 주를 넘겨.
프로그램 매수가. 그러니까 14만 주 뭐 이렇게 있다가 계속 넘기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확대.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92,000원, 3,000원대 기준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9만 원 밀리면 고점 대비 3%다. 차익 실현하자. 근데 쭉쭉쭉이야. 프로그램에서는 솔직히 제한적으로 27만 주로 30만 주 넘겼더니 한 27만 주로 제한적인데 계속 쭉쭉쭉이야. 목표주가 상향합니다. 95,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상향합시다. 그리고 91,5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시다. 근데 또 올라가 고점이. 난리 난 거지. 이제 한번 편입이 됐고 수익은 나고 있고, 만약에 이날 병원을 제가 갔었는데 병원을 안 갔다면은 우리는 한 번 더 기준을 잡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안타깝게 문자 안 내서 병원에서 이제 문자를 발송하라고 했는데 이제 내부 또 식사도 가시고 뭐 겹쳐졌죠, 이래저래. 결론적으로 이날 기준에 보시면 25일이죠. 신풍제약 기준의 목표주가 차익 실현 범위를 다시 올려드려요. 93,000원으로. 근데 이제 93,000원이 어떻게 돼요? 이탈됐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인 거예요. 여기 있잖아. 86,600원. 5분봉 거래량 30만 주, 85,000원 지지 및 손절 범위 84,000원 기준 보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때 가격이 얼마? 84,900원이야. 설명하는 사이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84,900원. 편입됐겠어? 안 됐겠지.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의 기준에 계속 프로그램 쪽을 같이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들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다 본 게 이제 이 정도 라인들에서 계속 보고 여기서 보는데 들어 올릴 때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또 깨고 내려가는데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 같은 쪽인가? 너무 좁은데 공간이. 근데 또 매수가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다본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개별 매매에 좀 치중돼 있었고, 거래량이 계속 수반돼 있는 거고. 1분봉입니다. 1분봉. 응?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히 빠바방. 그리고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의 기준에서도 중요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저 76,800원을 넘기는 흐름이 샛별형의 기준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또 혹은 장악형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죠. 아직은 사실. 이때도 조금은 터진 거고 380만 주면 시간 기준에. 어찌됐건 이렇게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띠용 이렇게. 뭐예요? 왼쪽에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통을 끼워주고 저 자락을 넘겨야 된다. 그래야 추세 범위가 완벽한 샛별형의 기준이 되고 당연히 거래대금은 더 실려야 된다. 그게 벌써 이미 두산중공업 때, 그 앞전에는 HMM, 두산중공업, 또 진원생명과학에 설명을 드린 거고 신풍제약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추세가 강화되려면 거래대금 터져야 된다. 일본 기준에서의 이 흐름을 원래는 정확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승삼각형입니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추세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상승삼각형은 가다가 막혀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걸 상승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상승삼각형이 아니에요. 결론은 그건 윤정두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기본 원리도 원전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떠들다 보니까 그냥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걸 상승삼각형으로 잡으려면 좀 미흡하지만 요 자락에서부터 기준을 잡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그렇게 하면 이제 상승 기준에 막혀서 있다가 뚫리는 모습인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수급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술적 분석 왜 해요? 그게 원론적인 건데 그것도 정립이 안 돼 있죠. 오늘부터 정립하세요. 수급을 보기 위한 거다. 야, 이거 누군가가 들어왔었구나. 옛날로 따지면 매집인데 이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매집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변동성 매매가 누군가가 진행이 됐었구나. 매수매도 변동성 매매가. 이해되세요? 누가 매집을 했다 이렇게 안 봐요. 절대. 지금은 비이성적인 거래량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빈도 거래라는 것이 이제 터져 있구나. 그러면 이슈가 불거져 있는 거구나. 이슈가 불거져 있으니까 어떤 조그만 이슈에도 거래를, 하다못해 기술적인 이슈에도 거래를 터트려만 놓으면 알아서 추가적으로 따라붙는 쪽은 무조건 생긴다. 그게 액티브 펀드가 됐든 부티크가 됐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됐든 그렇게 해서 거래만 터지면 움직인다. 예전에 이걸 매집으로 봤죠. 지금은 아니에요. 금융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작전하고 주가 올리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내부의 자금을 빼먹은 거지, 불법 M&A는. 어찌됐건. 그래서 요 흐름들을 다 잡아드린 거고, 그 이후에 목표주가 95,000원을 잡아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흐름이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10만 원으로.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91,500원으로. 그리고 나서 93,000원까지로 올려드려요. 차익 실현 범위를.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병원에서 어디 있니? 아이고 5시 넘어갔는데. 쭉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15시 방송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신풍제약 93,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그죠? 프로그램 수급 25만 주 매수세 확인 시에 재편입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때 전략을 같이 잡아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아마 저기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96,300원에 93,000원이면은 어떻게 돼요? 3%도 넘긴 거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뭐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 거니까 오늘 금요일 당일 기준에서도 그래서 요 기준을 잡은 거고 여기가 이탈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탈 범위가 잡혔어요. 사실은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분봉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더 들어 올려졌으니까 굳이 91,500원까지 이탈되면 차익 실현이라고 했는데 이탈이 안 됐습니다. 이리 뻥치면 되잖아.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서 뭐 내일 더 오르면 대박 나셨죠?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95,500원의 기준으로 문자를 보셨든 아니면 이제 노란톡 카카오톡방의 유료방에서 계셨든 우리는 93,000원의 기준에서 일단 정리를 했다. 맞죠? 93,000원에. 내일 갭상승이 나오든 말든 시간에서 또 올랐어 일부. 시간에서 코딱지만큼이지만 거래대금 실어주고 92,100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뭐 갖고 있는 척하고 하면 되잖아. 아니라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 분봉 기준에서 들어올릴 때에 이런 기준에 얼마나 쉽고 편해요. 얼마나 쉽고. 이게 이렇게 편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거래대금이 조단위씩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편한 거예요. 한 방향이 나와준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시가총액 지금 2,500억짜리 종목에서 엊그저께 그 선익 시스템인가요?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선익 시스템 2,500억 맞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피곤한 게 뭐냐면 변동성이 거짓말쟁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일봉 먼저 볼까요? 일봉 먼저 보시면 자 우리 여기서 상승장악형에 사서요. 아 이거 뭐 냅두면 더 가. 뭐 이거 뭐 걱정해. 꼬리는 무슨 여기서 냅뒀더니 더 갔지? 고점 넘겼지? 이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전문가 애들인 거예요. 펀드멘탈도 몰라. 시가총액이 2,500억이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주지분도 뭐 58%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짜리면 환급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저평가도 아니야 사실은. 그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예를 들면 이럴 때 빵 터졌다가 순식간에 거래대금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한동안 거래대금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1,400만 주씩 터졌던 애가 50만 주예요. 30만 주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1,400만 주 거래량 터져가지고 내가 한 1억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방에서 100명이 샀어. 100억을 사버렸어. 예를 들면 100억이 샀는데 이거 38만 주면 이거 어떻게 팔 거야? 100억을 샀어요. 40만 주, 50만 주를 샀어. 어디다 팔 거야 이거를? 그냥 냅두니까 다시 이렇게 거래량 터져? 그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란 말이야. 방 안에서 100억을 샀는데 옆방에서 야 니들 차익 실현해. 고맙지 우리. 야 우리 차익 실현하게 니들 올려줄 테니까 주가 쫙 올려줄 테니까 니네 차익 실현해라. 그런 세상의 시세가 있을까? 누군가가 샀든 아니면 이슈가 터질 때 고빈도 거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현혹을 시키든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만 터지는데 상장 주식 수가 900만 주짜리예요. 대주주 지분이 60%에 가까워. 그러면 40% 유통물량이라고 하면 360만 주 유통물량짜리를 1,400만 주, 1,300만 주 거래를 돌리는데 저게 매집이야?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거를 일본으로 보면 냅뒀더니 더 가더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주월봉 다 똑같아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이거 겪으실 거야? 이거 겪으실 거야? 2017년부터 그냥 지금까지 냅두니까 더 가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진 종목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분봉의 기준에서 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분봉에서 보세요 한번. 매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원활하지 않아요. 매매가. 무슨 얘기냐면은 6월 22일 날도 사고 싶어도 참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터지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죠. 이거 어떻게 알고 들어갈까?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서 찔끔 터졌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터진 게 눈으로 볼 때만 터져 있는 거지. 거래대금을 형성시킬 만큼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죠? 그나마도 만약에 거래대금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범위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요 정도. 만약에 평상시에 보고 계셨다면. 거래 수반돼요. 요 정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 찍고 고점이 얼마요? 거의 뭐 28,000원 수준? 얼마? 27,850원? 그럼 거기서부터 얼마까지 밀려요? 여기까지 밀리면 순식간에 26,000원? 그럼 얼마 밀린 거야? 1,600원? 1,600원이면은 얼마야? 한 6% 밀린 거죠. 5%, 6%. 근데 5%, 6% 밀렸는데 가지고 갔더니 더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차익 실현으로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익 실현으로. 냅뒀더니 더 가더라. 냅뒀더니 28,000원까지 다시 돌리지 않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 터지더라도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가 비어있고 들쑥날쑥한 움직임이 나오는 쪽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가 뭐 이 종목을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 방향성으로 쭉 흘러가 버리면 이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예요. 한 방향성 쭉. 또 꺾이면 그냥 확 빠지고 나오면 되니까 18일부터 보시면 18일 날도 한 방향성으로 쭉. 21일 날은요. 들어올렸다 바로 빼고 나면 안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돌릴 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이 최근에 이제 뭐 시즌도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빼놨단 말이에요. 빼놓은 기준에서 예를 들면 23일 날 같은 변동이 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꼼꼼히 따지면 뭐 여기 변동성도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거래 터지고 들어올릴 때의 추세 강화 부분이 한 방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조 단위씩 나오면서.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큰 쪽을 보는 거야. 왜? 시가총액이 큰 쪽은 변동이 나올 때에는 액티브 펀드나 이런 쪽에서 낀단 말이지. 메이저급도 같이 껴서 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풍제약도. 이번에 움직였을 때 기준에. 5분봉 기준에. 한 방향으로 쭉 주죠. 편하게 가죠. 이럴 때. 편하게. 대기하고 있는 거야. 화장실 못 가고. 꺾여져 내려오면은 그리고 나서 거래가 수반이 안 되면 그럼 지지부진해지면 그때는 이제 퍼센트의 기준 잡고 빨리 나와 버리면 되니까. 월요일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주 정도의 기준만 잡아도 무난해집니다. 그리고 정의원님들은 이제 꼭 신풍을 떠나서라도 잡아드릴 거예요. 대표님 화이팅. 신풍 VI 이게 라이브 방송이고 12시 6분 33분 신풍의 VI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8%입니다. 마이너스 2% 수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풍제약 마이너스 2가 아니네요. 그 진원생명과학이 마이너스 2%였구나. 먼저 번에 8%에 그러니까 23일 날. 그리고 여기는 9만 얼마였죠? 9만 3천 원이 그 저기였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8만 8천 원, 8만 8천 원이었나? 어찌됐건 신풍제약의 경우는 VI 들어가고 다들 행복해 하시고 또 우리 봉이맘 선생님께서 신풍제약 VI 발동 뭐 금액을 얼마를 들어갔든 편입 기준 6.26%에 들어갔는데 VI 8만 8천 원 기준이 되겠네요. 문경무 선생님 9만 700원 12시 47분에 9만 700원 좀 이따 보세요. 문경무 선생님 94,700원 수익 중. 요게 이제 시간별로 올려주신 그 순서대로 다 해놓은 거야. 12시 47분 은주 선생님 8% 수익이에요. 10주 판매 완료 주당 89,900원 수익 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키리우스 선생님 신풍 슈팅 수익 나신 분들은 이경희 선생님 공부도 시키고 좋아요. 신풍 저는 고점에서 탈출 감사합니다. 첫 종목 수익 주셔서 신풍제약 상상상 굿굿. 상한가 가려면 거래가 더 터졌어야지. 내일의 기준은요. 거래대금이 똑같은 설명 드립니다. 월봉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줘야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터져줘야만. 어떻게? 아까 맨 처음에 배우셨죠? 뭐를? 배웠잖아요. 뭐를? 기아차 가지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올라가더라. 그게 뭐다? 거래대금이 올라간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적은 거래량이라고 느껴지지만 거래대금 월등히 터져 있다.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이때 한번 더 터져주면서 변동성이 위로 쫙 뻗어갔는데 결국은 꼬리가 다 달리죠.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이 어때요? 없죠. 거래량도 없죠. 이제 막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량 대비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명확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더 넓게 잘라 빼드려요. 이렇게. 이 종목이 지금 최저점 대비 낙폭과대가 아니에요. 다들 이런 걸 보면은 꿈을 못 버리는 거야. 낙폭과대라고. 안 돼 그러면. 자, 바닥 대비해서 여전히 17배 올라와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17배 개선된 건 없죠. 결론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에 있어서 거래량 부분이 5MA, 20MA 이제 부딪히러 갑니다. 20MA가 원체 이제 20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이 높았기 때문에 부딪히러 가는데 거래대금은 이미 벌써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하루에 1조씩 월화 수까지 다시 추가적으로 터져주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음 달의 문제죠. 다음 달에 거래대금이 뭐 앞으로 뭐 변이 바이러스 다 필요 없어. 그걸 뭐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그걸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분석을 해. 앞으로 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겁니다라든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시장에서 냉담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 죽으란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나간 친구들 방송 나와서 뭐 삼성전자 못 가고요. 이 신풍제약 갈 거예요. 시장은 초점 박살나 그러면 삼성전자 조정받으면 예전 코로나처럼. 그런 막연한 소설을 쓰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거고.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거래대금이 터져주느냐의 기준이죠. 지난해에 코로나19 맨 처음 때 어떻게 해서 모나리자 뭐 이런 애들부터 해서 파루 뭐 이런 애들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이슈의 심리적인 면 보지 마시고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준의 거래대금 1조 원 기준은 잡혀 있어야 얘는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1조 원 뭐 미만이더라도 눈에 띌 수 있는 거래대금 2천억 3천억 갖고는 얘를 거래대금을 2천억 3천억 갖고는 변동성을 주질 못해요. 1조입니다. 여기가 1조. 지금의 기준에 1조가 되려면 1,000만 주죠. 1,000만 주. 1,000만 주 수준만 나와도 1조의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이 밑에 있을 때하고를 비교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의 기준을 비슷할 때를 땡겨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넘겨주느냐. 그 거래대금을 넘겨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부 두산중공업도 볼까요? 두산중공업도 맨 처음에 15,000원대 13,000원에서부터 움직였죠. 정확히 6월 20일 날 13,000원 그리고 15,000원 찍은 날이 넘기는 날이 거래대금이 2,000원 넘기고 양봉이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주봉에서는 샛별형이 딱 나온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을 몇 번씩이나 강조를 드렸어요. 몇 번씩이나. 이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을 못 넘기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여기서 뻗어가려면 거래대금 실려야 되고 뻗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다시 꺾인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대금만 보자. 매일매일 일자별로. 거래가 실렸으니까 간 거예요. 계속. 뭐 이거 지금 얘기하면 뭐하겠어. 나중에 다시 변동성 나오면 얘기하면 되지. 요 날이 거래대금이 1,500억 정도. 그리고 나서 이날 2,000억인데 음봉. 그 다음 날이 요 날이 26일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문자 사인이 15,300원에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의 윤정두 성향이면 얘를 계속 사 안 사?
계속 사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무방에도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윗꼬리 달림 차익 실현 해야 하네.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냅뒀더니 여기 가더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팔았나? 이 고점 대비 10%씩 밀렸는데도 안 팔고 여기서는 어떻게 팔았어? 더 갑니다 하고 갖고 갔겠지. 안 돼요 그러면. 거래대금 어때요? 거래량 다 죽어있죠. 터지지 않는 한 안 돼요. 좀 이따 두산인프라 코 보면서 나머지 설명드립니다. 그럼 신풍제약은요. 지금 일단은 1차 거래대금 거래량은 터졌는데 1조 이상이 유지가 안 되면 안 돼. 1000만 주가 안 나오면 안 돼. 내일의 기준은요. 월요일의 기준은 1000만 주 나오겠지. 개장 초에 10시까지 300만 주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 무조건이라고 표현드냐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지금 그 시간에서 14만 2천 주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우린 보통 3분의 1 정도가 동시효과 물량으로 봅니다. 최소. 그럼 최소 동시효과 5만 주 이상 거래가 돼요. 그럼 최소 5만 주 이상 거래가 되고 9시 2분까지는 빠바방 하고 거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5만 주 정도 넘긴다고 보는 거죠. 30만 주, 50만 주. 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게 양봉으로 쭉 뻗어 오를까? 차익 실현할까? 그랬을 때 뭘 봐요? 프로그램을 보고 수급을 한번 보고 변동성 보고.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야,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아유 못 먹어도 고다. 왜? 얘는 뭐 펀더멘탈을 논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슈는 심리인 거지. 공시 나온 거 있어? 공시 나온 거 없단 말이야. 결국은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야,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 손절범위 내가 잡아놓고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쥐가 사지? 그잖아요. 100%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고 뭐고 뭐 삼성전자 올립니다 100%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주가의 흐름의 범위가 내가 사고 올라가는 게 아니지. 거래대금이 그래서 여기까지 실려 있는데 양봉이야. 그러면 실패가 되더라도 그때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요즘에 방안에서 요즘에랑 계속 그런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 날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 전에는. 주력주는 가격 매매수로 중간중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 매매하는 종목을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 들어가고 싶은 때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거래량은 수반될 수 있다. 그럼 신풍제약의 기준은 1000만 주의 거래량 기준을 보시고 11일 날도 벌써 이미 올려드렸던 거예요. 거래량의 기준을 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프로그램 쪽에서 어찌됐건 수급이 뒷받침돼서 들어왔던 쪽이니까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더 좋고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분석에서 양봉이냐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설정 범위 잘 잡으시고 자 11일 날 1000만 주 14일 날도 1000만 주 이미 벌써 그 앞전에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고 5분봉 거래량 50만 주에 이게 이제 글씨가 복사해갖고 넣을 때 잘못 넣은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이 84,400원이겠지 81,400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 보시고 대처하십시오라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기준에 변동이 나온 이후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항상 잡아드렸던 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밋밋해지면 정리다. 편입단가 대비해서 3% 무조건 정리인 거고 3%가 아니더라도 오버나잇은 50% 미만이다. 결론은요. 결론은 이 기준점에서 17일 또 그 이후 그리고 6월 25일 6월 25일 기준에 결과적으로 현재가 84,900원 6.26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게 96,000원대인가요? 96,000원? 96,300원?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기준이 이 시간이면 몇 시에? 12시잖아요. 12시면은 원래는 개장초부터 터져 있었다면은 12시 기준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40% 정도, 10시까지가 30%, 11시까지 35, 12시까지 40, 뭐 1시까지 5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12시까지면은 40%는 터져 있어야 되는데 370만 주에 40%가 안 됐죠. 근데 이제 막 거래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이게 고점을 계속 넘기기 시작하면은 거래는 터진다. 거래는 어차피.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만 해도 일단은 3천억. 거래대금 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VVIP 회원님들 맨 처음에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VVIP 회원 가입하시고 아니 이런 거 다 알려주면 내가 괜히 가입했나? 근데 매매해 보시면 어때요? 밤새 이렇게 떠들고 얘기해드리면 뭐예요? 내일 돼서 뭐 자 상한가 나왔네요. 뭐 상한가도 잡으셨겠네. 그러면 아무도 무방에서 이제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못 들어가. 그럼 결론은 뭐냐면 매수 매도 사인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잖아요. 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매수 매도 사인을 받으셔서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싶으면 그때 공부하셔. 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부해서 수익 날 것 같으면은 윤정도 밑에서 있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문가 한다고 전문가 하는 거 보면은 순 마케팅만 배워서 나갔지 이런 내용 하나 제대로 방송 나와서 떠들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업으로 자꾸 하는 친구들조차도.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배우시려면 아까 보여드린 VOD 9시간짜리 5개를 달달달달 외우시든가. 예전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잠깐 소양교육 잠깐만 보여드릴게. 시간이 없긴 해도 보여드릴 거 보여드려야지. 우리 그 울다기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자기 뭐 줄여가지고 울다기.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70년생이신데 2017년도에 한국경제TV 와우파 진행하고 있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매매를 하셨어. 그 공인중개사 하셨는데 요즘에도 계속 오시나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수익을 매일매일 잡아내. 농담이 아니라. 이분이거든요. 이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연세가 지금 60이 넘으셨죠. 이제 하하오 선생님. 여성분이시고 본인의 잡이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로 연간 단위에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 삼성전자 이 연간 단위 수익률이 38%였고 2017년도에. 그리고 이분마저도 단타를 쳐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단타는 삼성전자 수익이 4,800만 원이고 그리고 1월부터 2017년도에 12월까지 1억 2천만 원 수익을 내신 분이 절대 욕심을 안 내요. 교육 종목이다 그러면 교육 종목인 것 같다. 얼마? 500만 원 들어가서 500만 원도 사실 많은 거죠. 1% 들어갔는데 이때는 원체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누적 수익이 뭐 눈뜨고로는 맨날 수익이니까 주력주가 IT 또 금융지주사 또 2016년 기준에는 철강 조선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던 때라 단타 종목도 뭐 1%도 드리기도 하고 3%도 드리기도 하고 거기다 뭐 신라젠 이런 애들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라젠 뭐 많이 잡아드릴 땐 1-20%까지도 잡아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명확했단 말이에요. 14% 수익인데 70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분이 돈이 없나? 딱 5%만 들어간 거야. 5%가 아니라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 수익금이 1억이 넘으시니까 그러면은 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1-2%, 2-3%뿐이 안 된다는 거야. 하다못해 신라젠 같은 경우에 자산이 수억인데도 불구하고 신라젠이 이게 마지막 자락이거든요. 20일 날 들어와서 21일 날 19일 날 종가가 신라젠이 7만 원 수준? 7만 원 그때 얼마죠? 9만 원, 10만 원 수준, 10만 원 수준. 그러고 나서 신라젠이 10만 원 수준에서 20일 날 상한가. 그다음에 21일 날 15만 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틀 만에 포럼 가가지고 뭐 우리에서 끝내준다 헛소리 해가지고 상한가가 그 다음 날 15만 원까지 전량 차익 실현했지 우리는. 왜?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그걸 왜 차익 실현 안 해?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 신라젠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신라젠을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 수익을 다 잡아먹었단 말이야. 왜? 이런 날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요 날. 아니야. 엄청난 거지 이날. 꼬리가 얼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날 전량 차익 실현한단 말이야. 23%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7%니까. 오버슈팅이 나오고도 남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이야. 근데 나쁜 친구들 보면 뭐라 그래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가져가세요. 이거 꿈의 주예요. 꿈의 대박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서 23%짜리 7%까지 밀려도 안 팔던 애들이 여기서 팔아서 안 팔지. 우리는요.
여태 배운 게 뭐예요? 진원생명과학이든 뭐 신풍장 나발이든 다 필요 없다.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인데 그 꼬리도 기준이 있어요. 응? 대형주의 뭐 예를 들면 HMM은 뭐 기존의 기준에서는 20% 넘기면 차익 실현 범위를 잡는다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하루의 변동성 최소 10%에서 15% 이상이 그것도 시초가 대비 10%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이 나와야 오버슈팅으로 보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니다라든가 단타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일단 꼬리 달리고 그 다음날 음보이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결론은 우리는 이날 들어와서 11월 20일 날 들어와서 20일 날 들어가서 21일 날 이틀 만에 15만 원까지 시가총액 7조에서 10조를 만든 거야 얘네들이. 이틀 만에 시가총액 7조에서 정신 나간 거지. 하여간에 그 수익을 내는데도 이분 수익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41% 수익인데 200만 원 들어간 거야. 200만 원. 그 원칙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우님이 연세 60이 이제 넘으셨고 그때는 59 이러셨단 말이에요. 자기 본인이 일이 있으세요. 교육받고 에이테크 솔루션, 삼성 SDS 단타도 대형주에도 다 단타를 해. 서울반도체, LG이노텍, 에코프로, 텔콘, SKC, 코롱PI, 신라젠, KB금융, SKC, 코롱PI, LG전자, 서울반도체, LG화학, 포스코, 삼성 SDS 대형주로도 단타를 해. 근데 이분을 얘기하려는 거야. 울다기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40% 손실이 났어. 2016년도에. 그 좋은 장에 폭등장 아니에요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해 한 해 동안에만 130% 190% 올라온다. 윤정도 아직 입 찢어졌겠지 그때는. 현대중공업 포스코 폭등 랠리 나올 때, LG화학 폭등 랠리 나올 때. 근데 마이너스 39.82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약이 오르시니까 서울경제TV에 60강을 찍었단 말이에요. 60강을. 그 60강을 6번을 보셨대. 그러니까 60시간을 6번을 본 거야. 360시간을 본 거야. 그렇게 해서 계좌가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5% 계좌 수익. 지금은 뭐 무슨 뭐 맨날 상한가 잡아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뭐 난리가 아닌데 이때만 해도 정상적인 시장의 변동성이었거든요. 변동성 커진 거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거래대금이 이때는요 2019년도 1월만 해도 거래대금이 시장 거래대금이 4조 이랬어요. 4조. 그러던 게 올해 1월 11일 날 44조가 터졌어. 10배 터졌어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는요 아난티 같은 종목이 2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2위야. 2위. 그냥 걔만 갖고 놀면 되는 거야. 지금은요 아까 보셨잖아 2,800억 터졌는데 20이야. 그럼 뭐 거래되면 1조 얘기하고 앉아있고. 근데 그거를 그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 걸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냐고. 거래대금이 뭐 언제는 얼마 터졌었고 그때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결론적으로 이분은 그런 거를 다 배운 거야. 혼자 독학으로.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써놓은 거야 이게. 이게 와우잖아. 지금 한국경제TV가 메이저잖아. 얘네들 맨 처음 생길 때부터 줬다고. 그때만 해도 대표님 제발 방송 한 번만 나와주세요. 왜? 방송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얘네 99년에 개국을 했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더 크게 띄워드려요. 울다기님이 해놓은 거. 자기가 써놓은 거야. 작년에 소형주로 40% 손실 보고 우연히 주식형 방송 보고 대표님 무방 보면서 원금 회복하고 수익까지 발생했습니다. 6월 말에 VVIP 회원가입하고 수익이 더 빵빵해졌습니다. 교육의 힘. 이때만 해도 우리가 교육의 힘이 이랬다고. 종목 보세요.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분이 매매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주력주 잡아놓고 홈캐스트, 텔콘, 하나케미칼, 텔콘, 신라젠, 텔콘, 서울반도체, 테이펙스, 텔콘, SDI, 삼성 SDS, 하나케미칼, 텔콘, 에코프로, LG전자, 성신전자, 에이테크. 와우. 대형주, 소형주 전부 계좌 40% 손실 났던 분이. 나머지 분들 다 주력주의 기준이래. 22% 계좌 수익 22% 만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신석화 선생님. 다 종목이래. 다 대형주에서. 극대형주에서. 매매사를 그냥 드리나 펀더멘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누적 수급 범위의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목적인 거지 오늘 하루 대박 냈다가 내일 박살나고 이걸 목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신풍제약 몰빵해가지고 내가 인생 한번 팔자 고쳐보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집 팔아서 지금 매매하시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주력주 채워놓고 나머지 기준을 잡는데 이거를 매매를 배워서 당장의 수익을 내시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골프 치시고 사업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서 문자 오면 문자 받고 그러고 나서 수익 낸 다음에 야간에 근데 이거 신풍제약을 아니 내 돈 가만히 있다 오늘 왜 들어갔지? 작년에 이거 상한가도 잡아먹고 수익 잘 내다가 마지막에 손절 딱 때리고 두 번 다시 안 쳐다보더니 이걸 왜 들어갔지 지금에 와서? 그럼 그런 내용들 다 설명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아까 분명히 12시인데 300만 주 때뿐이 안 됐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12시에 300만 주뿐이 안 됐던 게 1시. 1시간도 안 돼서 800만 주까지. 그럼 우리가 얼마? 1천만 주, 1000만 주만 터져도 1조가 넘겨질 수 있다. 응?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주만 터지냐고 터지기 시작하면 그 정도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 넘겨질 수 있다. 이게 일분봉이에요. 이게 월봉이고 월봉 기준에 이런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실례된다. 거래대금까지 다 보여드리죠. 거래대금 없으면 안 된다. 두산중공업이든 두산중공업 5월 26일부터 해서 결국은요. 그냥 따블이죠. 진원생명과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왔죠.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어디 가서 거래량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에휴 녀석들 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돼요. 82,200원일 때 이걸 계속 잡아드는 거야. 방 안에서 사실은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혼내실 수도 있어요. 왜? AS를 질문했는데 제가 그랬거든. 일단은 8만 원 이탈되면 일단 무조건 정리를 해두셨다가 왜? 거래량이 없어서 밀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부분에 거래가 터진 적이 있으니 들여다만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거래가 수반되면 이 앞전의 거래까지 다 수반되었을 때 거래대금의 기준에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조금 위에서 잡는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방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리하라 했는데 움직인다. 아니지. 명확하게 기준 드렸잖아. 거래대금이 없을 땐 정리해 두셔야 된다. 결국은요. 자, 정리해 두셨던 가지고 계셨던 지금 전체적으로는 편입의 기준점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보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왜 여기서 잡어? 거래가 밑에서 터질 때 그때부터 따라잡는 거지. 또 실패가 되면 정리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분봉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게 5분봉이에요. 6월 10일, 6월 11일. 여기서 계속 가지 못하고 11일 같은 경우 꺾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리입니다. 정리. 거래가 없으면 정리다. 주가가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다. 신풍제약 들어가서 상상상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난 신풍제약으로 하루에 한 1%만 먹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결국은 거래대금이죠. 불과 이게 일주월봉이 아니라 1분봉이에요. 1분봉. 1분봉조차도 거래가 없으면 못 가요. 당일 똑같은 기준에서도. 캔들 크기가 안 나와. 결론적으로는요. 5분봉도 마찬가지고 일주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다. 특히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 크기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들어올렸던 종목군들은 거래대금이 없는 순간 어느 시점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못 견디니까 이제. 그래서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최소 범위 2천억. 근데 2천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이미 거래가 터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신풍제약도 어떻게 한다? 내일 기준에 거래량 10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프로그램 쪽도 보자. 근데 혼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